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처음으로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새해 경제정책 그림으로 도표로 한번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지난해 뵙고 이제 1년 만입니다. 예. 그래.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 조건. 예.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 조건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얼굴을 덕하니 예. 깔아놓으셨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네네. 공공 일자리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핵심 성공 조건이 제가 오늘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이걸 좀 보고 이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개를 갖다 놨습니다. 아 근데 뭐 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갖다 뭐 다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도 아니고 왜 또 왜냐하면 굳이 살려내려고 공공 일자리 정책은 네. 뭐 보수 정권에서도 있고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도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 치료 사업이라고. 그렇죠. 예. 공공 일자리 사업은 뭐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네. 계속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게 성공하려면은 어떠한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네.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예. 요거는 2007년부터 네. 2019년까지 네. OECD 27개 국가를 네네. 데이터를 그냥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거는 요 수평축이 이제 공공 일자리, 네. 그다음에 수직축이 이제 실업률. 네네. 그런데 요 좌측에 있는 거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 그거는 이제 이게 비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공공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실업률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 공공 일자리를 그러니까 잠깐만. 예. 그러니까 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는 네.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예. 실업률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줄어들지 않고 예. 오히려 늘어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 네네. 이 경우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실업률은 줄어드는.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예. 결국 공공 일자리 결국 이 결론은 일자리는 아무리 공공 일자리니 뭐니 얘기해도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살짝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은 민간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그렇죠. 그런 구축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효과가 네네네네. 있는데 민간 기업에 자율성을 주면은 네네. 민간 기업이 열심히 영업 활동을 잘해서 네네. 일자리를 만드는 플러스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 효과가 이 구축 효과보다 더 클 때는 예. 이게 반비례 관계고 예. 그게 작을 때는 이 비례 관계 나옵니다. 그래요. 다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요 앞에 거는 그냥 순전히 데이터만 가서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무슨 뭐 추정하고 뭐 별도로 가공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앞에 관계는 그냥 상관관계만 본 거예요. 네네. 그럼 실업률에 미치는 요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공공 일자리 정책 그리고 특히 그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고려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때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정확한 인과관계. 예. 그걸 좀 오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네. 19년까지 예. OECD 26개 국가. 예. 여기에 이제 분석 방법은 인과관계 분석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던 하우스먼 테일러. 예. 요 분석 방법은 아주 고도의 예. 그 아주 정치되어 있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이 네.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결과만 한 줄로 얘기하면은 네. 아이고 그냥 뭐 말로 떠드는구나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서 네네. 그 좀 이 테이블을 일단은 근거를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네. 근거 분석 결과 보면은 예. 위에 이제 요게 이제 종속 변수, 종속 변수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고. 거기에 원인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아까 공공 일자리. 네. 그 공공 일자리를 변수일 때는 오른쪽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HD가 하우스먼 테일러. 하우스먼 테일러구나. 보면은 양수 2.05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공공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실업률도 는다. 플러스니까. 네네네. 근데 바로 밑에 보면은 공공 일자리에다 곱하기 민간 기업 자율성을 갖다 딱 곱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0.79로 바뀝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공공 일자리 정책을 펴면서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면 실업률이 줄어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예,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네. 이제 아까 그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네. 좀 더 구체화해갖고 네. 그걸 노동 유연성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노동 유연성으로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근데 예. 이제 노동 유연성 말씀하셨는데 앞에 이제 보면 기업 자율성, 노동 유연성 하는데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노동 이사제를 갖다 도입하기로 했어요. 공공 분야에서. 공공 분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내가 늘 말씀드렸던 낙타, 예. 코끼리 코, 낙타 코, 천막 집어넣기입니다. 아, 예,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뭐 한다고 우선 코를 한번 쓱 디밀어 봐요. 예, 예. 제일 한 게 그래도 힘센 게 공공 분야에서 이른바 그 노동 이사제 도입하겠다. 예, 예. 조만간 예. 그러다가 우당탕 하다 보면 나중에 민간 낙타 몸체, 코끼리 몸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 예, 예. 이 초기에 낙타 코 디밀 때, 예. 코끼리 코 디밀 때 단칼에 잘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까 예, 예. 아마 지금 야당에서도 이번에 공공 분야에 있어서 노동 이사제 예. 울며 겨자 먹기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5월 9일, 아니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도 계속 그렇게 갈 건지 보십시오. 통과됐으니까. 아니, 통과됐어요. 가겠지. 아니 문제는 저 공공 분야 좋다 이거야. 예. 아 그건 슬금슬금 민간으로 오는 거 예. 어떻게 차단할 그렇죠. 것인가. 근데 그거죠. 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말로 좀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살짝 좀 예. 이해 더 쉽게. 예. 이제 요 수평은 이제 공공 일자리, 수직은 실업률. 네. 그런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갖다가 이제 값이 작은 데부터 높은 값으로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예. 그래서 낮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 최소값 쓸 때는 이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가 늘수록 실업률도 증가합니다. 근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에 가면 반비례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를 늘릴수록 실업률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핵심 민간 기업이 얼마큼 자율성을 확보해 주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갖다가 자율성 주는데 가장 반대하는 저항 세력이 누구예요? 관료죠.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준다는 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정부 이 관료들의 이른바 인허가권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은 이게 아주 기초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공공 일자리 막 해갖고 이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가 원칙이고 뭐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러면 선진국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진짜 분석해보자. 그냥 순수 데이터 가지고만 보자.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만 그냥 봐도 아까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없으면은 공공 일자리 정책 아무 소용 없다. 그게 나왔고 또 뭐 조금 우리가 정치에서 인과관계 분석을 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가 실패한 걸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이재명 그 후보는 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정부를 얘기하죠. 예. 하더라도 이 보신 것처럼 이 선진국 데이터, 선진국 자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데이터 보면은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 안 되면 이거 해도 실패한다. 네.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 이재명 씨한테 별로 기대하는 바는 없고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런 부분 핵심이죠. 이 민간 기업 자율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가 17만 명 늘었나요? 얼마 늘었나 모르겠다.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만 가까이 늘었을 거예요. 그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게 지금 보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연금 개혁 이야기하면서도 일박 연금 개혁의 핵이 뭐예요? 바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 이 부분인데 결국 이 관료들이 기득권 틀을 못 깹니다.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좀 불행인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전 그 말이 참 기억이 나는 게 지난해 6월 29일이죠. 권력을 사유하여 이권 카르텔과 결탁해서 국민을 약탈하는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 즉 이건 뭐냐면 뒤집어서 공무원들의
특권, 공무원들의 권력을 갖다가 얼만큼 축소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얼만큼 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